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직 대비로 오프 모의고사를 봤던 거예요. 정보봉사개론, 오프 모의고사 정보봉사개론 해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들 지금 어땠어요? 정답률이 높다. 예, 약간 높아요. 제가 원래 목표로 한 게 이게 요거 60에서 요거는 50에서 60선 요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보봉사로는 전반적으로 높아서 약간 널뛰기가 좀 있어요. 높은 건 확 높고 낮은 건 좀 낮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배치를 좀 했어요. 평소도 어려웠다. 동형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예, 맞아요. 동형보다 조금 어렵게 넣었어요. 어려운 문제 좀 넣었어요. 이렇게 약간 낯설다 싶은 거. 그리고 요거는 내 거에서 많이 안 풀었을 것 같은 거. 가능하면 요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거 보면 뭐 여기도 F 척도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내가 풀기를 바랬냐면 작년 서울시 있죠. 작년 서울시 느낌으로 풀기를 바라고 냈어요. 작년 서울시 느낌이 뭐냐면 보통 기본적인 문제들은 평이한데 좀 평이한데 중간중간에 한 3-4문제가 퍽퍽퍽 들어갔거든. 3-4문제가 센 거로 딱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지거든요. 확실히 어렵다는 느낌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 올라가면 등수가 떨어져요. 점수대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난이도 높기 이런 연습할 때 난이도 높이는 거 좋아하고 약간 높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난이도를 높은 걸 배치를 했는데 100점 다 맞춘 사람은 없고, 예. 평소보다 2문제 더 틀렸다.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약간 전 처음에 배치하고 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게 많다고 욕먹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요.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단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생각보단 잘 봤고 최종 동영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죠. 잘해. 오케이. 의견들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1번. 이건 이제는 좀 막판이니까 이거 다 외웠구나. 자, 서비스 시행 단계와 계획 단계 이제 구별하고 시행 단계 계획 단계, 시행 단계, 평가 단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 INR 서비스, 정보 안내 서비스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게 통계자료 분석 이거 조심해라 라는 말씀 드렸었죠. 통계자료 분석. 그럼 통계자료 분석은 언제 나오냐면 계획 단계가 아니니까 이건 평가 때 나오죠. 평가 단계에서 결과 확인과 통계자료 분석이 들어간다. 이건 제가 몇 번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계획 단계 행위가 아닌 거. 계획 단계 행위에서도 보면 설정, 결정 이런 거 나온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렵진 않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더 해설할 거 없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 암기법 괜찮은데? 세부 가기로 결정. 세부 가기로 결정. 괜찮은데요? 네, 고마워요. 결정했으니까 세부 가기로 결정. 이게 이제 세부 검토 이런 거 얘기 나오니까 나름 좋아요. 자, 다음에 2번이 41%. 이게 내가 조금 이거 내놓고 나서 물어보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이제 맵으로 접근을 했을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맵으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방식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는 파악이 좀 애매할 부분이 이용자 교육이라고 하는 말과 도서관 교육이라는 말, 요게 좀 도서관 이용 교육이라는 말, 이걸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파악을 이용자 교육의 유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용자 교육의 유형. 그러니까 이용자 교육 어디 갔어? 답이 3번이잖아요. 도서관 이용 교육은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 집단.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교육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서관 이용 교육 여기 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도서관 교육하고 뭐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데 잠재적 이용자 집단은 여기서 파악했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교육과, 그죠? 이용자 교육과 이게 이용자 교육에서 물어보는 범위를 여기서 파악을 하자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교육에서 이용자 교육의 유형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상황에서 거기에 유형 중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길 바라고 냈던 문제인데 이건 정답률이 낮죠. 41%.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여기서 물어보고 설명하는 개념이 어디서 얘기하는 개념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원래는 이런 거 이제 로드맵에서 정리를 하는데 로드맵은 지금 올해는 제가 로드맵 정리를 못 하고 그 출간이 지금 이제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미뤄졌어요. 미뤄져 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정리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복습 동영상 제가 오픈해 놨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꼭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지를 알는 순간 뭐가 좋아요? 답이 확 정답이 올라가요.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만한 부분입니다. 용어 자체의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 알았을 거예요. 이거 오리엔테이션의 설명이지. 근데 오리엔테이션은 도서관 이용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여기서 이 용어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용자 교육 안에 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도서관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썩 깔끔하진 않은데요. 하여튼 미안해요. 이렇게 봤으면 하는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 해서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한번 진행해봐. 그리고서 이게 놔뒀어요. 혼란할 수도 있었을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루사를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만 난 이거 되게 쉬울 줄 알고 냈어요. 되게 쉬울 줄 알고 냈는데 루사를 강조했다면 다른 걸 생각하셨는지 몰라. 자, 정보 자문 활동 요거 키워드로 하면은 참고 트랜잭션이다 라고 했는데 트랜잭션을 영어로 써놓으니까 더 헷갈렸나? 그죠? 반응들이 조용해졌네. 정말 조용해졌대요. 여기가 46%예요. 참고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면 위치 스케줄 설비 물품공 이런 거 이렇게 요거랑 좀 더 이게 간접적인 것이 포함이 되면 어떻게 뭐로 봐라? 더 포함이 되면 레퍼런스 참고 업무로 봐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를 많이 잘못 찍었지? 3번 괜히 레퍼런스 서비스를 얘기하진 않겠죠.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트랜잭션 요거입니다. 아직 참고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번역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뭐랄까 그나마 깔끔한 거는 참고 트랜잭션이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용어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많이 놓치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77번, 77%. 이게 4번은 77%. 이게 너무 쉽지? 이제 많이 할 수 있죠? 잘 알고 있죠? 서비스 모델. 주로 전문 도서관, 특수 도서관, 이건 이제 전문 서서 이렇게 주제 전문 서서들이 하는 게 우리 주제 전문 서서들은 바빠서 뭐 해야 돼요? 예약 받아야 돼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 한번 볼까? 답은 1번이고요. 자, 사서가 잠재 이용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참고 트랜잭션을 시작한 사람이 사서라는 사실.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게 사서면은 누구예요? 사서면은 이건 이동창고 서비스 쪽이죠. 이동창고 서비스. 널리 채택되진 않았으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 대학도서관. 이게 계층 창고 쪽이죠. 그 다음에 이용자가 트랜잭션을 시작한다 그러면 창고 데스크 서비스예요. 요거는 체크해서 한 번 더 책에서 한번 같이 더 봐두시면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게 누군가, 어디서 많이 쓰는가, 이게 특징들이거든요. 예약 창고는 주제 전문 사서.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사서가 시작하면은 이동 창고 서비스. 트랜잭션을 이용자가 시작하면은 창고 데스크 서비스. 우리는 데스크에 있고 이용자가 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률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만 5번이 뚝 떨어지네요. 요건 좀 많이 안 봤던 부분이죠. 29%네. 그렇구나. 요건 조금 디테일이 났어요.
이거 좀 디테일 부분이라. 정보문서 평가 유형의 구분은 평가 대상자들의 평가 실시 인지 여부, 평가 목적, 평가의 대상, 평가 접근 방법 4가지 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답이고요. 그럼 나머지 틀린 걸 잡아야 돼. 지문이 길어서 당황했다. 요즘에 살짝 길어질지 모르는 추세도 있어서요. 작년 국중 추세가 살짝 느낌이 와서 내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직 추세는 짧았어요. 근데 작년 국중은 너무 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출제나 선정에 있어서 지문의 길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의심이 부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게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실게요. 거시평가, 미시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따른. 그래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미가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뭐야 이런 거 했었죠. 유형구는 미시평가는 시스템 얼마나 잘 운영돼. 이게 미시평가가 아니라 거시평가죠. 얼마나 잘 되고 있어? 뭐 대충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죠. 설문조사법은 빠른 시간 내 광고 연휴에 걸친 조사가 가능하며 양적인 평가부로 사용된다. 양과 질이 같이 되는 거죠. 양적, 질적 둘 다 되는 거.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관찰법은 관찰자가 미리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서를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여 탐색적 조사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탐색적 조사에 활용되죠. 탐색적 활용됩니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3번을 많이 틀렸구나. 이게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양적인 건 아닌 그렇다고 양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이건 좀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 판단하셔야 되는데 1번은 100% 맞아요. 3번은 삼각형이에요. 2번하고 4번은 틀렸어요. 이렇게 골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맞겠죠? 판단할 때 1번하고 3번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더 답에 가깝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근데 뭐 그렇습니다. 왠지 여러분들 많이 틀리면 내가 미안해. 그래서 막 문제가 좀 미안해요. 뭐 이러는데 저한테 미안해요. 왜 많이 틀리면 계속 미안하지? 자, 상대적 평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이거는 잘했네. 88%. 자, 이거는 이게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었냐면 이 리에종 라이브러리언 있죠? 리에종 라이브러리언 뭐야 러닝 어드바이저 그다음 패컬티 팀 라이브러리언 뭐 이런 말 있죠. 요게 다 이제 관련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인베디드 라이브러리언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3번을 넣은 건데 요게 이거는 알고 있죠. 인베디드 라이브러리언하고 그다음 요게 연계사서 부분, 연계사서 개발 협력자 요런 말 이런 부분들이 리에종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만 아마 빼더라도 인베디드 위치만 잘 잡아도 일단 두 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죠.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 선택할 때 이거 틀리게 하면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인베디드 요게 하나가 3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딱 집어넣기 쉽겠죠. 제가 맞아요. 여기 말씀도 하셨듯이 수업 때 요 말이 있었잖아요. 끼워는 이게 인베디드 되죠. 예, 그런 거죠. 아마 이거 저기 교재에도 밑줄 쳐져 있지 않나 싶어요. 자, 7번. 이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부분인데 포인트 오브 유즈 인스트럭션 교육 보조 이건 이제 요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원투원 인스트럭션 뭐 이런 말도 있죠. 원투원 인스트럭션. 그래서 이게 1대1 교육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비스 현장 교육, 1대1 교육. 교육 보조 자료가 필요치도 않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이건 뭐 1대1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비공식 교육, 1대1 교육, 그다음에 원투원 인스트럭션, 포인트 오브 유즈 인스트럭션 이 말 다 같은 말. 보시면 되고요. 자, 비공식 교육에 비해서 공식적 교육은 서로 다른 관심사가 아니라 공식적 교육이잖아요. 공식적 교육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서지 교육의 목적은 이용자가 이제 스스로 찾아야 돼. 스스로 도서관 내외. 그러니까 도서관 이 범위가 서지 교육의 범위 또 중요한 지점이 도서관 교육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바깥으로 더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교재에서 우리가 잠깐 교재 한번 열어보면
이걸 띄워놨어야 했는데 아이 깜빡했네. 45쪽. 오우 역시 엘리트들. 역시 엘리트들. 45쪽에 보면은 우리 요 앞에도 있네. 요 부분 서비스 현장 교육이 포인트 오브 유즈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요 부분 개별 교육 원투원 인스트럭션 요 부분 요거 뭐죠? 그거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어요. 서지교육에서 서지교육 부분이죠. 도서관의 물적 경계가 특정 기관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 부분. 요거. 요 부분을 그 아이디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특정 기관의 절차 장소 위에 보면 절차 장소 정책을 강조하고 물적 요인에 한정된 도서관을 강조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상호 대차라든가 이런 거 못 안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안점을 어디다 두냐에 대한 것이지, 주안점을 어디다 두냐는 것이 이건 여기 이렇게 탁탁 끊어가지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서지교육에서 내용은 같이 요 한계점을 넘어선다라는 지점하고 같이 연결해서 도서관 내외 정보원 접근하는 거, 이렇게까지 조금 더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지교육은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서지교육의 목적 있죠? 이 부분. 서지교육 목적은 이용자의 광고와 정원을 스스로 도서관 내외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부분하고 같이 봐두셔야 된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관리 교육은 요즘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도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정보관리 교육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건 설명할 때 8번 83% 잘했네. 요 브릿지 개념 하나 더 넣어드리려고. 브릿지 하나 넣어주려고.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차분용을 한 거예요. 자, 상황,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갭 유즈잖아요. 시츄에이션 갭 유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빈인 거는 이제 당연히 알겠죠. 더빈. 그 다음에 여기 센스 메이킹이라고 또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더빈을 못 찍으면은 안 되는데 찍으신 분들도 있구나. 더빈이 아닌데 찍으신 분들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츄에이션 갭 유즈에서 니은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시츄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채워가지고 상황과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야.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해요. 상황과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 그 브릿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세 개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기본 개념 세 가지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브릿지라는 개념이 분명히 어딘가 하나 포함이 돼 있을 수도 되어서 시험 문제에 표현이 되더라도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국회 시험인가 어딘가에 브릿지 개념이 들어가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자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답을 선정하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9번. 이것도 정답률이 77%. 요건 아마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읽다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포커스 집단 면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책에는 그냥 면담만 있었지만 면담의 종류 안에 포커스 그룹 면담 FGI라고 불러요. FGI라고 부르는 이게 좀 이번에 나왔었고 임용시험에도 이게 건드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넣은 거고. 일단은 집단 면접 형태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정보 수집합니다. 포커스 집단이라 봤자 뭐 10명, 20명 뭐 이 정도, 15명 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많아야 20명 그 정도 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100명, 200명 이렇게 하는 건 포커스 집단 면담이 아닙니다. 면담이 안 되죠. 여러분 100명하고 면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커스 집단에서 발견한 것은 이건 이제 큰 규모의 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화시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집단의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과 같은 특정 인구의 정보 추구 패턴과 행동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동의 정보 패턴과 행동을 일반인에게 키울 수 있겠냐 이거죠. 일반으로 키울 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여러분들은 잘 찍어주셨어요. 굿, 잘했어요. 훌륭해. 자, 그 다음에 10번이네요. 10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난 이거 여러분 틀릴 줄 알았는데 잘했네. 아마 답을 고르다 보니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요게 시험에 지금 계속 비쳤어요. 작년에도 비쳤고 뭐 국중 당연히 비쳤. 국중이 보면 약간 선행지수가 살짝 느낌이 있어.
거기 나온 선생님들이 어떤 주시하는 출제 범위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완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 뽑았냐면 국중 시험 전에 꼭 보고 들어가라고 했던 데다 내가 넣어놨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서울시 시험이라든가 어디서 이게 살짝 비치는 선생님들을 봤어요. 누가 출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였거든. 그럼 이게 출제 범위에 포함될 거라는 게 딱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국중에서 거의 이제 딱 찍었죠. 그래서 요거는 건드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특수이용자 계층이에요. 특수이용자 계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이 작년 기출인가에 보면은 밥의 그 평가 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밥을 설명하면서 특수이용자 계층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책이 그 번역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거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바른 거. 언어 손상은 청각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농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권장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귀가 안 들리시면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못 배우죠. 수어라고 하는 걸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글은 볼 수 있지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요. 소리적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 손상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언어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참고 제공의 어떤 그 서비스적 개념이 좀 필요하다. 학습장애, 정신지체, 과잉행 등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과 같은 광범위한 유형을 포함한다. 이거는 발달장애나 인지장애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발달장애, 인지장애들이. 그렇고 이제 여기 3번이 당연히 이게 이제 시각장애 쪽에 연결되죠. 인쇄된 텍스트를 스캔하고 이미지를 인식 가능한 단어로 바꾸고 이제 이런 걸 OCR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읽고 전자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는 OCR 시스템을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텍스트 자료를 들어와서 요거를 점자 형태로 자동 변환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아는 분이 국중에 국립장애인 지원센터, 도서관 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도서관의 그 관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회의를 할 때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점자를 쫙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글을 읽으시더라고요. 회의 자료를 그걸로 봐요. 그러면 텍스트 자료를 뭘로 해서 이렇게 시각 자료를 바꿔갖고 이 시각 자료를 점자로 변환시키게 됐을 때는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 시각장애인에게 OCR 같은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점자 변환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4번은 그냥 노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4번은 너무 뻔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노인 이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보호하지 않도록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노인도 보면 이제 앞으로 늘어날 추세의 어떤 이용자 영역에 포함되고 하니까 꼭 기억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는 F척도. F척도. 이거는 이제 아마 이 F척도 부분에서 주의사항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뭐랑 같이 나오냐면 E척도랑 F척도가 나와요. E척도랑 F척도. 지금 4번은 E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호탐지 이론과 확률 밀도 함수를 함수를 응용한 평가 모델에 대해서 F척도가 이제 E척도와 F척도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안 봤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F척도를 제가 우리 전공책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전공책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저기 1학년들 전산 강의도 하거든요. 전산 과목도 강의하거든. 근데 공대 컴공과나 이런 공대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워요. 당연히 배우겠지. 전산정보 처리 있죠. 전산정보 처리 쪽에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정보 검색에서 배우는 내용이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검색 쪽에는 많이 들어가요. 정확률, 재현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가척도에 E척도는 안 나와. 근데 F척도가 나와요. F척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웠죠? 책에 있지만 안 봤죠? 그래서 한번 건드려질 것 같아서 이런 게 나오면 마치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서울시 문제 중에서 여러분 되게 이건 뭐예요?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이제 자동 초록 있어요. 자동 초록에 에드먼슨의 그 방법론에 대한 거 문제 나온 적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뉘앙스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마치 저것처럼 생겼잖아요. F축도 하면은 잠깐만요. F축도 하면은 꼭 우리 다이스 계수 있죠. 다이스 계수 봤던 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스 계수 쪽 얘기를 좀 뭔가 비슷하다 이랬을 때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맨날 우리 검색 결과물 대처 방법만 봤지 성능 곡선 위치까지 보고 요거 안 봤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요거 좀 낯섰을 거예요. 봐, 밑줄 쳐져 있죠. 신호탐지 이러더니 확률 밀도 이거 이 척도 F축도에서 요 공식 요거 다이스 계수랑 비슷하다는 느낌도 얘기했었고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자, 정확률 더하기 재현율하고 정확률 재현율을 각각 곱한 값에다 2를 같이 곱해주는 거. 이게 이제 F축도의 공식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재현율과 정확률의 가중치가 똑같아야 이 공식인 거예요. 정확률과 재현율의 가중치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식을 써요. 변형 공식을 쓰게 되는데 그게 F축도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요걸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F축도가 클수록 성능이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어떤 책에는 이 척도가 높아야지 좋다, 낮아야지 좋다, 이게 이 척도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F축도는 딱 높다고 나와요. 높을수록 좋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마 필기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에 적합한 일부분, 재현율은 적합 문헌에 검색된 일부분. 이런 거는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기 어디야 전산 책에서 봤던 겁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정리가 새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거 당황했죠? 자, 그 다음에 12번 88 그래 잘했어요. 오픈 API죠 뭐.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규칙을 그러면 공개 규칙이에요. 공개 규칙. 왜 어떻게 외부 컴퓨터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공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프로그램 방법은 우리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 못 갖다 써. 이렇게 막았었는데 2.0 환경에서는 자 이제 누구도 우리 참여 공유 개방이 중요하니까 공유를 하려면 내가 쓰는 방식을 갖다 쓸 수 있게 오픈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열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기술이 오픈 API입니다. 그러니까 A 회사,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오픈 API를 쓰고 그다음 여기도 오픈 API를 해요. 그럼 서로 이 환경 자체 옛날에는 클로스 돼 있다가 닫혀 있다가 이제는 얘네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얘네가 오픈이 돼 버렸죠. 오픈이 되면 이제 연결이 되죠. 둘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가 매시업인 거예요. 두 개 가지고 여기서는 결제 시스템, 여기서는 뭐 장바구니 상품 뭐 이렇게 주문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또 다른 애들하고 섞고 이렇게 섞고 하다 보니까 매시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결과물이 매치업, 오픈 API, 기계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기계적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기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오픈 API를 적용해서 섞으면 뭐가 결과로 만들어진다? 매시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 위젯은 2.0 기술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 2.0 기술이 위젯을 넣지는 않는데 위젯의 개념은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13번.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잘했네. 74% 잘했네요. 자, 뭐 다행이다. 일단은 뭐니까요? 문헌지향적 방법이죠. 그럼 얘네는 그냥 각각 다 더하면 돼요. 그쵸? 간단하게 푸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해놓고 검색된 적합문을 쓰는 무조건 어디에 올라가야 되죠? 분자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A분의 C냐 B분의 C냐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죠. A분의 C냐 B분의 C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검색한 나온 거 검색 문헌 총수. 그러니까 B분의 C면 뭐죠? 무슨 율? 여긴 정확률. 적합문헌 총수니까 A가 밑에 가면 요거는 재현율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식 만들었으니까 더합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2. 이게 문헌지향적 방법은 다 각각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7. 여기도 7. 그러면 A는 10 더하기 8 더하기 10 하면은 28. 28.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 바로 암산으로 나오죠. 이거 4분의 1 나오고 4, 7에 28이니까 4분의 1 나오고 여긴 2분의 1 나와요. 그럼 재현율이면 4분의 1이니까 25, 2분의 1이니까 5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50% 하나만 구해도 이거 하나만 구해도 되겠네. 여기 평균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죠. 무너지장적 방법 이거 시간이 끌 것 같아서 되게 좀 망설였는데 보니까 덧셈으로 다 끝날 수 있게 돼가지고 덧셈으로 두두둑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싶어서 아니면 바로 풀 거야 싶어가지고 요걸 넣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계산식을 넣지는 않는 편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14번. 요건 카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넣긴 했습니다만 75% 정답률이네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이미 있었던 문제에 대한 변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적게 탐색되는 검색식. 그러면은 5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5화죠. 가장 많은 거. 가장 많고. 자, 그 다음에 순서로 따지면 5화 다음에 이게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엔들. 자, 엔들을 전제로 해서 인접연산자가 시작되는데 인접연산자에선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애가 순서를 지킨 애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답이 4번이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순서 인접연산 이게 가장 뭐가 높아요? 정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순서 인접연산에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의 수를 허용하지 않고 순서끼리 붙였어. 순서끼리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뭐랑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순서끼리 붙여버리면 그럼 구연산과 똑같이 나와요. 구검색 연산자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런 식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 영, 비금, PRE. 그 다음에 도서관 말고 정보 검색. 요게 순서 인접 연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랑 값이 같냐면 정보 검색. 이렇게 구검색한 거랑 값이 같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냥 이해를 위한 겁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게 인접 연산에서 순서를 정해주면 엄밀도가 어디까지도 갈 수 있구나, 구검색까지도 갈 수 있구나. 물론 시스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15번. 이것도 생각보다 잘 푸셨네.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잘했어요. 자. 인용색인의 특징으로 바른 거. 인용문헌만을 이용해서 완전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검색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망라적 검색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망라적 검색이 된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어떤 문헌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주제색인에서 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학제적 연구나 학제적인 학문이라든가 지금 미성숙 분야의 논문들도 검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망라적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학문 분야, 그렇죠? 다학문도 잘했어요. 학제적이거나 다학문적 미성숙 분야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떨 수 있다? 거기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망라적이라 할 수 있다. 망라적 검색이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인용문헌만을 가지고 완전한 검색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망라적 검색에서는 안 된다.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용하기보다 입수가 어려운 자의 경우 인용하기. 여러분 입수가 어려우면 인용하기 쉽나요? 보지도 못했는데 인용하기 쉽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을 찍으시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거예요.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JCR은 이거 이제 답이 3번이죠. JCR은 뭐 거시기 총 아티클 수 뭐 이런 거 보는 거니까. 아티클스, 인용 건수, 임팩트 팩터, 이미디어시 인덱스, 사이티드 아프라이프, 사이팅 저널, 사이티드 저널 등을 제공한다. 이게 기본적인 뭐 JCR 제공 내용들이고 틀린 3번이 뭐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걸 외우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틀린 걸 걸러내라고 낸 문제예요. 네, SCI 요거 알아두세요. SJR 인디케이터 있죠? SJR이잖아요.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써요. SCI 그때 SCI하고 저널 랭크 요거 스코퍼스 인용 데이터베이스고 5년간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 둘, 셋, 3년간이라 했었죠. 그래서 틀린 거였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시고 3년간 학술지
여기에 지금 또 추가로 알아둘 게 여기 지금 5년짜리는 아이겐팩터 잘했어요. 시작큐님 잘했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알아둘 게 얘는 페이지 랭크도 써요. 페이지 랭크 기법을 통해서 순위화도 적용을 합니다. 같이 받으세요. 자, 그거에서 페이지 랭크를 밑에 한번 더 넣은 거야. 오, 잠깐만. 시작큐님이 한글로 쓰니까 또 좋네. 아이, 겐, 팩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 이렇게 되네요. 5년. 아이겐 팩터 5년. 네, 재밌네요. 자, 16번. 62% 약간 떨어졌네요. 자, 웹페이지 상대적 중요성을 특정하기 위해서 웹그래프를 기반으로 웹페이지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페이지 랭크 기능이란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순위하는 기능마다 이게 아니잖아요. 2번이 답이죠. 2번. 틀린 게 옳지 않은 게 2번입니다. 출현 빈도가 아니라 웹페이지의 인기도예요. 인기도. 단어의 빈도로 이 순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랭크는 인기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링크를 많이 걸었냐요. 링크의 개수라고 하면 모르겠다. 링크의 개수나 링크의 빈도? 링크의 빈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만 단어 출현 빈도 가지고 이거 순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학습용으로 받으시면 되고,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셀프 링크, 중복 링크, 상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와 미러 사이트부터 링크도 가중 지정에 모두 포함된다가 어떤 페이지 랭크에 있어서 이 링크 기반 순위화 기법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링크도 전진 링크와 후진 링크에서 나한테 꽂힌 게 뭐예요? 백링크, 후진 링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전진 링크입니다. 그거 알아주세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으면 화살표가 나한테서 나가고 있으면 내가 링크를 건 건 전진 링크, 나에게로 링크를 건 건 후진 링크. 그래서 전진 링크하고 후진 링크 여기서 특히 페이지 링크는 어디에다가 비중을 많이 둔다? 후진 링크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오케이? 후진에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히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후진, 전진 다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서 전진 링크와 후진 링크 개념이 페이지 랭크는 백링크니까 뒤에 건 백링크니까 후진 링크만 개념이 있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에요. 전진과 후진은 이 순위화 기법, 링크 기반 순위화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7번. 17번은 61%네. 자, 이용자 인증은 하나의 이용자와 검증자가 다른 검색자와 참가자와 식별을 보증하는 절차다. 이용자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차피 앞에는 그냥 설명일 뿐이고요. 이용자 인증. 디지털소가 이용자 인증은 싱글 사인 온 개념 구현. 한 번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나머지 다 쓸 수 있는 거. 이 개념 한번 설명드렸었죠. 국중에 책바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국중 로그인한 다음에 책바닥 회원가입하고 책바닥 또 로그인하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또 로그인하고 또 회원가입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로그인하면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럼 이런 구조를 갖다 만드는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이 시폴릿과 LDAP가 있고, 시폴릿은 기관 간 인증이고 LDAP는 기관 안에서의 인증이다. 이건 많이 강조했었죠. 왜냐면 이게 짚어내기 좋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 SS와 LDAP는 이용자 인증을 위해서 만든 개념과 시스템으로 실제로 이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개념과 시스템으로 실제 이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답이 3번. 이건 이용자 인증을 진행하는 실제 어떤 프로토콜은 실제 어떤 방법론은 아닌 거죠. 실제 이용자 인증을 진행하는 애들 암호화 기법이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암호화 한다던가 생체 인식을 한다든가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한다든가 지문 찍는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인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인증 방법에 나와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LDAP나 시폴릿 같은 것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인증 방법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도 있네. SSO와 LDAP잖아. 이게 아니라 시폴릿과 LDAP네요. 좀 더 고치면, 여기 해설에도 SS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수정해서 맞춰주면 되겠어요. 시폴릿과 LDAP는 이용자 인증을 위해서 만든 개념과 시스템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코망님은 뭔가 깜짝 놀란 느낌이네. 자, 다시 시폴릿과 LDAP는 전체 인증을 위한 뭐예요? 규약, 전체 틀, 약속 이런 거지.
이게 이용자 인증을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이용자 인증을 한다. 직접 이용자 인증은 이가 하는 거지. 알겠죠? 그거용이에요. 그다음에 SSO도 알아두시고. 이게 그냥 쭉 읽다 보면 다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책에도 나와요. 자, 다음에 18번. 아유, 이건 뭐 이제 83%. 뭐 옛날에 몇 번 했던 거니까. 자, B형리는 NC죠. B형리 NC.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미안해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SA죠. 그 다음에 변경 금지가 답이죠. ND.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저작자 표시가 BY. 그리고 뭐 이건 알겠죠? Non-commercial NC. Non-commercial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고, SA도 뭐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뭐 이건 뭐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변경 금지가 어떻게 외울까 막 고민하다가 나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잖아. 죽음 다이 너 바꾸면 다이야. 알겠죠?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아직 하기 힘들어. 여기서 내가 지금 차마 이렇게 하면서 뭐 바꾸면 디 진다 이런 거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9번. 어우야, 이건 너무 93%야? 에이, 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건 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어렵지 않죠. 빅데이터는 시험 전에 한번 거기 있는 말들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이게 빅데이터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 정도 있나? 뭐. 근데 다들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이라서 무조건 이거야라고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빅데이터 부분에서. 그래서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료예요, 유료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옛날 국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맛보기는 무료지만 얘는 유료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저도 지금 클라우드 지금 3개 쓰고 있는데, 3개 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2테라짜리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2테라짜리 하나, 뭐 200기가짜리 하나, 100기가짜리 하나 이렇게 쓰는데 다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두시고, 이거 뭐 어렵지 않고. 마지막 문제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마지막 문제가 35%네요. BOAI는 전세계 과학자 및 의학 분야 문헌이 공공자원이 된다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연합이다. BOAI는 부다페스트 선언이잖아. 선언. 선언인데 무슨 연합이래.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플러스. PLOS. 이거 플러스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학술지 중심의,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인 거죠. 근데 다음 어디를 많이 찍으시냐면 37%의 학생이 2번 쪽인데, 학술지 중심의 공식 정보 커뮤니케이션 내재된 문제와 형식적 한계를 극복해 오늘 출발하였다. 옳은 건데요? 너무 옳은데 이 말은? 논문 투고자가 계제를 부담하는데 계제를 부담하는 대신 이용자는 무료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뭐 정답률이 높지 않고 오답률이 높지 않고, 모든 사회 경제적 법적 정보의 불안이 뭐 저자, 생산자, 이용자의 직접적 정보 공유 체계는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잘못 찍으신 게 2번하고 4번을 찍으셨는데 거의 옳지 않은 걸 옳은 것으로 푼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멘트들이에요. 이거는 책에 이미 다 있거든요. 뭔가 좀 크게 놓치신 것 같아요. 좀 아쉽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출발하였다. 학술지 중심의 공식적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냥 하도 돈 얘기를 하니까. 자, 학술지 중심의 공식적 정보 커뮤니케이션 내재된 문제가 뭐예요? 그게 2번 풀이 좀 설명해 달라고. 학술지 중심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내재된 문제, 이게 바로 비용 문제인 거예요. 약간 이게 추상화 시켜서 쓴 거예요.
추상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신 것 같은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으로 출발했다. 이거 마치 그거죠. 그 현실적 한계가, 야 이게 돈이 이게 부족한데, 예, 이게 한계지.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운동이잖아요. 뭔가 그쵸?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게 옳지 않다고 해석을 하신 거죠. 이건 되게 당연하게 맞는 말이었었어요. 조금 추상화시킨 표현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비용 때문이 큰 문제긴 하죠. 비용이 큰 문제긴 한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걸린 게 이제 문제에서 다 물어보는 게 다 그게 아니라 조금 추상화시켜서 말을 이렇게 좀 포장한 거예요. 포장한 거에서 당한 건데요. 당한 건다? 저 그런데 포장한 거에서 여러분들 조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픈 액세스 관련된 내용 보면 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죠. 학술시 시장 독과점 가격 인상 정책 상업 출판 내용으로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추진한다고요? 도서관계가 추진하는 거. 이거 저기서 했던 거죠. 그 최종 동영에서 했었던 거죠. 도서관계가 추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왠지 또 딴 데서 했을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술 정보를 하기 때문에 학술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읽고 합법적인 목적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거. 자, 저자, 생산자, 이용자 직접적 정보 공유. 이것도 기본 이념 얘기했었죠? 기본 이념. 그 다음에 요거죠. 플러스. 그래서 이 기관을 좀 봐주세요. 스팍이랑 플러스 기관. 요거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 잘 받으세요. 도서관계에서 한다. 근데 플러스는 Public Library of Science예요.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이것도 정보원의 어떤 성격으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레포지터리도 가지고 있어요. 레포지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아까 그만트를 쓸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멘트 있죠? 아예 바로 오픈 액세스 개요에 처음에 딱 여기 앞에 판 나오죠. 학술지 중심의 공식적 정보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문제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출발하였다. 이 말하고 여기 있는 말하고 여기 있는 말하고 뭐가 틀린가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잠깐 이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마무리 하는데, 부다페스트가 먼저인가요? BOA가 먼저인가요? 부다페스트가 BOAI예요. 어허 참, 여기 부다페스트예요. 착각하셨어요, 그죠? 착각하실 수 있어요. 맨날 BOA니까 부다페스트하고 BOA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초의 선언이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에서 BOA 그 부다페스트 선언인 거죠. 그거 뭐 놓쳤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아마 교재 오타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뭐 여기하고 큰 문제 없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뭐 추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자, 이제 해설은 끝났고 토크 할 만한 게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리딩이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이거 교재에도 SS와 LDAP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 제가 수정해서 정리할 테니까 뭐 걱정 마시고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시험 진짜 잘 보세요. 꼭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저기 우리 시험 보러 오신 분들 나눠줬죠? 그 펜을 내가 준 이유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 거기 이름이 뭔 예감 적중 아닌가? 그지? 이렇게 찍으면 다 맞는 거야. 내가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붙일 때마다 꼭 붙어라 다 붙여준 거예요. 알겠죠? 꼭 붙어라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리밍으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 펜 들고 가서 보세요.